자, 765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px = 0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5를 만족할 때 주어진 p의 3x-1을 0으로 잡는 그러한 3차 방정식이겠죠. 그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근이 이렇게 변형된다는 겁니다. 원래 알파, 베타, 감마의 근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얘가 알파가 되기 위해선 3x-1이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x 값을 1 보내고 3 나누면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녀석이 새로운 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거 말고도 베타도 같은 입장으로 처리를 해주면 3분의 베타 플러스 1도 하나의 근인 걸 알 수 있고 3분의 감마 플러스 1 또한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거 알 수 있죠. 그 세 개를 자 더하는 것이 여기서 요구사항이에요.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3으로 통분이 되어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3을 추가적으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5다 라고 주어져 있죠. 15를 대입해 보면 15 플러스 3이 되어서 3분의 18, 6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366번이에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오메가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일단 인수분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해서 한 번 더 그룹을 지어서 같은 편 짝짓기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표현될 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도 4 곱하기가 8이다 보니까 둘 다 인수분해가 잘 돼요. 자, 요식과 요식 두 개를 곱한 상태의 결과가 120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짝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짝을 줘야겠죠. 그래서 x-3, x-1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x-1, x-4를 쓰고요. 이게 120을 만족한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앞에서 많이 공부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걸 다시 전개해서 공통분을 치환해야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 그것이 120을 여전히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t로 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t 플러스 6과 t 플러스 4를 곱해서 120을 뺀 것을 0으로 잡고 방정식을 구합니다. 자, t 제곱 플러스 10t 그리고 24-120 이것이 0 되는 상황이고요. t의 제곱에 플러스 10t 자, 24에서 120을 뺍니다. 마이너스 96 나오죠. 자, 인수분해 해야 돼요. 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96은 16 곱하기 6으로 표현되죠. 6일은 6, 66이 36, 96을 만족하고요. 마이너스 아래 가면 됩니다. 따라서 t의 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6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6이 나와요. 자, t를 뭐라고 치환했죠? t는 x제곱에 마이너스 5x라고 했죠. 자, 이것이 6인 경우하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16인 경우, 마이너스 16인 경우로 구별해 보셔서 문제를 풀어야겠네요. 이때 이 둘 중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랑 같다고 보셔야겠죠. 자, 위에 거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이었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6 플러스 값이 되네요. b제곱 이게 양수됩니다. 여기서는 인수분해도 잘 되죠. 실근을 갖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보니까 허글은 이쪽에서 가져요. 따라서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배의 오메가는 16을 만족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6이요. 답은 마이너스 16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767번 문제입니다.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px 주어져 있어요.
px라는 다항식이 4차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를 0으로 만들었을 때는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죠. 자, 기억은 확인하기 어렵지 않죠. 루트 n을 실제로 집어넣게 되면 n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n 나올 거고 마이너스 n제곱에 마이너스 n이 되어서 0 되는 게 분명합니다. 자, p 루트 n이 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루트 n을 집어넣어도 0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x가 루트의 n인 경우와 마이너스 루트 n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방정식은 인수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n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x제곱을 t로 치환해 볼게요. 치환해 보면 t의 제곱에 플러스 t의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죠. 자, 이 식은 t 빼기 n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t-n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t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인수분해 잘하게 되면 플러스의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겠습니까? 자, 요거를 전개한 게 요 상수와 요 상수를 곱한 거다 보니까 인수분해 잘 됐습니다. 자, 이제는 t 대신에 x의 제곱을 넣게 되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t 들어갈 자리에 다시 x의 제곱을 집어넣어요. 이거예요. 자, 얘를 0으로 잡았을 때 이쪽은 절대로 0 될 수가 없죠. 자연수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0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양수예요. 일단은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실근의 개수는 2개다라고 했는데 이쪽은 실근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니은도 참이고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어떠한 k를 대입했을 때 0 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자연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k를 대입해야 됩니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n의 값이 절대로 0 되지 말라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 얘기는 n의 값은 k의 제곱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n은 제곱수가 아니다. 제곱수가 아닌 그러한 형태만 찾아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2, 3, 4, 5, 6, 7, 8, 9에서 9 이하 자연수 중에서 제곱수를 버리면 이거 버려지고 요거 버려지겠죠. 자,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이들의 합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10이죠. 여기 보면 25 플러스 6, 31이 맞네요. 답은 기억과 니은과 티귿이 되어야 합니다.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에 플러스 2m 플러스 1의 x제곱 4x-m제곱 플러스 3 이것이 0을 만족하는 3차 방정식에 근이 1과 서로다른 두 개의 음의 정수인 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은 기본적으로 근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돼요. 자,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에 2m 플러스 1 플러스 4의 마이너스 m제곱에 플러스 3. 자, 이 결과 0을 만족을 합니다. 자, 이를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m제곱이 보이고요. 여기 플러스 2m 그리고 6에서 3 빼다 보니까 3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3 0 만족합니다. 3에는 3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m이 택할 수 있는 값은 3과 마이너스 1이에요. 자, m이 3인 경우 한번 봅시다. m이 3인 경우 3을 직접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지면 6에다 1 더하면 7x제곱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9에서 3 더하면 12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 방정식이 x가 1을 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x-1로 인수분해가 잘 된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를 잘 채우면 되겠죠. 자, x제곱을 필요로 하고요. 상수항 12이다 보니 플러스 12를 가져가면 되고 2차의 개수가 7이다 보니까 여기 8x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두 개의 음의 정수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쪽에서 음수의 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8이고 두 근의 곱이 12이다 보니까 음수일 가능성이 얘는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따져봅시다.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m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셔야겠죠. 그럼 x의 세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나오는군요. 자,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같은 이유로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머지를 인수분해해서 은근히 같게끔 설정해 보시는 겁니다. 은근히 안 갖는다면 마이너스는 버리셔야죠. 여기 x의 제곱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4 들어갈 거예요. 이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운데는요.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자, 그런데 요식은 허수잖아요. 음근을 가질 수 없어요. 따라서 m을 3으로 채택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어야겠죠. x에 대한 3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ax 세제곱 플러스 2bx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8a는 0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는데요. 정수근 문제죠. 자, 그럴 때 주정수 a, b가 크기를 비교해 보면 50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을 합니다. 그럴 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묻고 있죠. 자, 먼저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x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게 되면 방정식은 0 됩니다.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 플러스 8b 플러스 8b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8b 나오고 플러스 8a가 나와서 0 만족합니다. 그 얘기는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x 플러스 2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ax 세제곱 만들어지기 위해선 ax의 제곱을 이쪽은 최고차의 개수로 데리고 있어야 하고 이제 상수항이 8a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4a를 필요로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차항이 2b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a인데 2a가 여기는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2a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2b가 여기서 생성되라는 얘기니까 2b 마이너스 2a 하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해보죠.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고려할 수 있어요. 물론 둘 다 정수가 돼야 됩니다. 자, 곱한 거 먼저 따져봅시다. 곱하게 되면 a분의 4a 그래서 4가 돼요. 4가 알파 곱하기 베타 형태가 되어야 하며 알파, 베타는 정수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도 괜찮고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도 괜찮겠죠? 그리고 1과 4도 괜찮을 거예요. 4와 1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2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2나 마이너스 2는 채택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의 합은 마이너스 5예요. 근데 그 합은 a분의 2a 빼기 2b예요. 얘가 a분의 2a 빼기 2b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 얘기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5a 됩니다. 그것이 2a에 마이너스 2b를 만족할 것이고 자, 한쪽으로 넘기면 7a 나옵니까? 자, 7a의 값이 2b랑 같아야 됩니다. 요거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AB의 순서상을 구하되 50보다 작거나 같도록 AB를 구성하라. 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쪽도 먼저 살펴봅시다. 합을 먼저 계산해 보시면 5 나오죠. 자, 그 5는 마찬가지로 a분의 2a 빼기 2b를 말하게 되고 a를 곱하면 5a의 값이 2a 마이너스 2b를 만족을 합니다. 그 얘기는 3a의 값이 마이너스 2b를 만족하도록 마찬가지로 ab의 순서상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50보다 작거나 같은 절대값의 크기를 계산하는 건데 이쪽 보시면 a는 2배수를 택해야 합니다. b는 7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a와 b 중에서 b를 결정하면요. b는 7배수가 돼야 돼요. a는 2배수가 돼야 되는데 50 이하의 수 중에서 7배수를 택하면 2배수는 알아서 결정되다 보니
B를 계산을 잘 해주고 개수를 잘 세워주면 A는 알아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B는 7배수가 될 수 있는 값을 7, 7이 14, 7, 3, 21 그래서 7, 7에 49까지 처리가 돼요. 양수값으로는. 음수값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죠. 마이너스 49까지 가서 이건 14개가 나옵니다. 자, B가 14개 나왔다는 얘기는 A 또한 14개가 만들어져서 총 14개의 순서쌍이 첫 번째 이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의 값은 2배수가 돼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B는 3배수가 돼야겠죠. 자, 3배수가 되기 위한 양수값을 먼저 계산해 보면 B가 택해질 수 있는 값은 3일은 3, 3이 6, 3, 3은 9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마지막에 48까지 가겠죠. 16개가 나오네요. 자, 이쪽은 음수도 계산해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6도 있고 마이너스 9도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48까지 계산되면 마찬가지로 16개의 B의 값이 발생이 됩니다. 즉 32개의 B의 값이 결정되고 그때에 따라서 A도 구성되겠죠. 그래서 14개와 32개의 합을 묻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6개가 답이겠죠. 따라서 순서성 AB의 개수는 46개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형태 자체가 는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정식을 구성하거나 활용하는 문제로 보셔야겠죠. 쉬운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3이라는 숫자를 이들은 다 똑같은 값이다 보니까 상수 취급돼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을 이 만족하는 요 3차 방정식의 해가 x는 a하고 b하고 c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능력 문제고 방정식을 설정하거나 다항식을 설정하는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필요하죠.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a, b, c를 구할 수 있겠죠.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33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이것을 0으로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 a, b, c가 되는데 자, 첫 번째 a하고 b하고 c를 더한 값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건 5를 만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값도 이렇게 하면 플러스 2죠. 1을 만족하고 자, 세 번째 a하고 b하고 c는 알파, 베타, 감마, 곱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달고 요만큼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33을 만족을 하겠죠. 자, 이때 a, b, c를 묻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제곱의 합만 잘 구하면 돼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 가능하죠. 자, 첫 번째 것을 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얻어지고 이거 25가 됩니다. 자, 이 결과가 지금 2를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결과는 21이면 되겠습니까? 21이에요. 따라서 21에서 33을 뺀 것이 주어진 여기서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자, 3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0이라고 잡았을 때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네요. 자, 그럴 때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럴 때 a, b, c의 개수, 원래의 개수를 묻고 있죠. 자, 확실한 거 한번 계산해 보면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서로 다른 세 근의 합이다 보니 마이너스 a를 만족할 거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b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모습은 마이너스 c겠죠. 자, 이 식을 잘 보시면 주어진 새로운 근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지금 요 근의 모습을 한번 다시 써보죠. 알파 베타분의 1 그리고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의 모습은 요거는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1의 감마로 바뀌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C분의 1의 알파로 바뀌겠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 C분의 1의 알파, 베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이 세 근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원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고 새로운 요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C분의 1을 개수로 붙여서 계산된 알파, 베타, 감마의 상수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세 근의 합 x1, x2, x3의 모습이죠. 이 세 개를 다 더한 겁니다. 마이너스 C분의 1로 묶여지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 결과가 3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원래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a다 보니까 C분의 a의 값이 3입니다. 요거를 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의 합이에요. 그러면 곱했을 때 C제곱분의 1을 개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는 외거랑 똑같아져요. 즉 C의 제곱분의 1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로 표현되겠죠. 자, 그 결과가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값이 b라고 했다 보니까 C의 제곱분의 b의 결과를 2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세 개 다 곱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살아나고 C의 세제곱분의 1 나오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의 모습으로 표현될 거고 자, 그 모습은 1이 돼야 됩니다. 자, 또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C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C의 제곱분의 1이 1음을 만족하면 되겠죠. 요거 만족해야 돼요. 자, C의 값은 어쨌든 C의 제곱의 값은 1인 것이 확정됩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답에서 이용되겠죠. 자, C의 제곱이 1이에요. 그럼 B도 구했네요, 여기서. B의 값은 2가 되고 B의 제곱의 값은 4로 결정됩니다. 자, 요거는 양변 제곱으로 가볼게요. 양변을 제곱하면 C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고 요거 9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C의 제곱이 1이라 했기 때문에 A의 제곱은 9인 것을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C의 제곱과 B의 제곱과 A의 제곱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14가 되야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근의 곱을 이용해서 새로운 근을 재구성하여 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4차 방정식의 네 근을 A, B, C, D라고 했어요. 방정식 px가 x의 6제곱 마이너스 x의 5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x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근을 대입해서 다항식으로 보냈을 때, 다항식으로 연산했을 때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방정식이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a를 집어넣어도 0 되고 b를 집어넣어도 c를 집어넣어도 각각 0이 됩니다. 자, 지금 px의 모습을 이걸로 나눌 수 있죠. 좀 요 모습이 보이게끔 만들어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자, px의 모습은 x의 살짝 제곱으로 묶게 되면요. x의 4제곱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x도 세제곱이 만들어질 거고요. x제곱도 마이너스 값으로 발생할 거고 여기는 빼기 4까지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x가 곧 빼기로 뒤에 빠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PA를 구하라 그러면 A의 제곱에 A의 4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빼기 4 그리고 한 번 더 A를 빼주면 됩니다. 이때 A의 4제곱 빼기 A의 세제곱 빼기 A의 제곱 빼기 4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결과이고 이건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래서 0을 만족해요. 자, 그 얘기는 PA의 값은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A라고 둬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이유로 PB의 값 또한 마이너스 B가 되고 PC의 값도 마이너스 C가 되며 PD의 값도 마이너스 D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따라서 이 4개를 더하는 게 여기서 요구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묻고 있는 문제이고 최고치의 개수만 비교해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항상 이거는 좀 근과 개수와의 관계의 확장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창이 없네요. 플러스. 자, 다시요. a x의 4제곱 플러스 b x의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를 0이라고 잡았을 때 근 4개가 나오죠. 그 4개를 PQRS라고 한다고 했을 때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의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같아집니다. 일반적인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차수가 늘어나더라도 모든 근의 합은 같은 원리를 택한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마지막에 플러스 값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P 곱하기 Q 곱하기 R 곱하기 S의 값은 A분의 2가 된다. 라는 것은 형식 부력의 원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얘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일반화한 그 모습인데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은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서술형이 나왔을 때는 이게 교육과정이 밖의 내용이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답을 구하는 과정을 먼저 얘기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1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1이에요. 자,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일반화된 모습이 아닌 것은 어떻게 풉니까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서술형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겠죠. 주어진 방정식의 근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돼 보면 16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에 빼기 4 되다 보니 0 되는 거 분명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되고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차, 3차, 2차, 1차는 0이죠. 상수는 마이너스 4예요. 2를 집어넣어서 0 됐습니다.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4가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 잘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은 x-1을 인수로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즉 P의 A 플러스 P의 B 플러스 P의 C 플러스 P의 D의 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를 붙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였지 않습니까? 얘가 모든 근의 합이에요. 그러면 원래 근 하나 x 이퀄 2를 하나로 잡고 3차 방정식은 교육과정 내에 있는 모든 근의 합이다 보니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2와 마이너스 1을 계산된 결과 또한 같은 결과로 채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지만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일반화시켰던 그러한 공식을 한 번쯤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답이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개수가 모두 실수이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방정식 px 이퀄 0의 한 근이 3 플러스 4i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의 p의 2x 플러스 1을 0으로 잡았을 때에 세근의 곱이 15가 되도록 하는 3차식 px의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의 합을 묻고 있죠. 자,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x가 3 플러스 4i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3-4i도 켤레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방정식으로, 이 근으로 2차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겠죠. 합이 6이 돼요. 자, 곱은 앞에 거 제곱 9, 뒤에 거 제곱 16, 25가 근이군요. 따라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5를 방정식의 해를 계산한 것이 3 플러스 4i와 3 마이너스 4i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3차식이고 x세제곱이 개수가 1이다 보니까 또 다른 근을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알파가 근입니다.
그리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5를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는 요 식의 요 모습이 바로 p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모습이 px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근을 이쪽에서 발생되는 근을 베타하고 감마라고 두보면 베타 플러스 감마의 합이 6이고 곱이 25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죠. 자, 주어진 요 방정식의 모습은 근을 변형한 겁니다. 원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다면 2x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이 근의 모습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2는 지워지고 알파만 남죠. 이게 근이에요.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곱해 볼게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 요 결과가 15를 만족하도록 1창의 개수, 2창의 개수, 즉 여기서 알파만 찾으면 끝나요. 자, 알파가 뭔지 모르는 상태고요. 알파 마이너스 1만 남기고 요거는 전개합시다.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베타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겠네요. 베타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된 결과는 15 곱하기 8로 표현될 거예요.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합니다. 25죠? 여긴 6입니다. 그래서 빼기 5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20이네요. 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1의 모습은 20으로 나누면 돼요. 20분의 15 곱하기 8을 만족하겠죠. 약분되면 이게 4가 되고 이게 3이 됩니다. 한 번 다시 약분되면 이거 2가 여기가 2가 되네요. 그래서 6 되네요. 그 얘기는 알파 값은 7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식이 여기에는 요 식이요. 요 전개하면 결국은 x-7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5를 계산하시면 돼요. 요게 애초에 px였고요. 여기 1창과 2창의 개수의 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개해 봅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5x가 x를 전개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7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7x제곱 7, 6에 42 마이너스 42x 플러스 40이군요. 상수항은 관심 없어요. 자, 요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하면 요거 더하면 2창의 개수가 나올 것이고 요거 더하면 1창의 개수가 얻어지겠죠? 2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13일 거고요. 1창의 개수는 67이 되는군요. 자, 두 개를 더하면 54가 답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3차식 주어져 있습니다. 자, px의 식을 잘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3차 방정식이 또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근을 변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x 들어갈 자리에 2x-1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러한 방정식이 됩니다. 주어진 정보를 보면 px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값을 2로 잡을 수 있죠. 뭐 인수정리에 의해서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근을 2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또 다른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유리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합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가 얻어지고 곱을 계산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이 1, 뒤에 거 제곱이 2다 보니까 마이너스 1로 결정돼요. 그 얘기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0으로 갖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모습이 결정된 거고 얘를 인수로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px를 구성했어요. 원래 px의 모습은 x-2, 즉 알파라고 했고요. 근을 가지고 있고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3차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합과 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뭐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고 이쪽을 베타 곱하기 감마라고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주어진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묻고 있잖아요. 자, 곱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을 하나의 근으로 잡아야겠죠. 자, 근의 변형이에요. 여기다 2분의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알파만 딸랑 나올 거예요. 두 번째의 근도 2분의 베타 플러스 1로, 세 번째의 근도 2분의 감마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고, 알파를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계수로 갑니다. 4분의 2개를 곱하면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로 표현될 거고, 1을 잘 계산하시면 돼요. 2분의 3 곱하기 4분의, 자, 2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1 지워지겠죠, 두 개가. 그리고 2분의 합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지워지고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결정돼야겠죠. 자, 이것이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x제곱이고 높이가 x 빼기 2인 직육면체의 한쪽 귀퉁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빼기 2인 정육면체를 잘라내어서 이를 한쪽 면에 붙였더니 건널비가 80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건널비가 80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 건널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윗면, 아랫면, 왼쪽 면, 오른쪽 면, 앞면, 뒷면을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윗면은 요거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윗면. 자, 여기 윗면이 위아래에 있는데 여기 있는 면을 여기로 가져와도 괜찮잖아요. 결국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면적이 위쪽의 건널비예요. 위쪽의 면적이에요. 따라서 고개 두 개 있습니다. 위쪽 하나, 아래쪽 하나. 그 얘기는 x의 세제곱이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윗면과 아랫면의 합이 끝난 거예요. 자, 왼쪽 면 봅시다. 왼쪽 면은 여기 있는 게 왼쪽 면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오른쪽 면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넓이. 이제 두 개의 넓이는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것도 x의 제곱에다가 x-2를 곱한 것을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앞뒷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뒤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도 한번 색칠해 볼게요. 이 녀석이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도 앞에 색칠이 되겠죠. 요만큼도 앞에 색칠이 됩니다. 자, 뒤에 색칠되는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자, 넓이가 같죠? 그런 것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x-2다 보니까 이쪽 한 면의 길이는 2x-2로 잡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쪽은 x-2니까 2배의 2x-2와 x-2를 곱한 것, 그 세 개를 더한 결과가 80을 만족하도록 x를 찾는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자, 더한 거예요. 양변에 2를 나눠 봅시다. 그리고 전개해 볼게요. 여기 x 세제곱 보일 거고 여기도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자, 이거 전개하면 2x제곱. 그쵸?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x 보이네요. 숫자는 플러스 4로 처리됩니다. 자, 2로 나눴기 때문에 이 결과가 40 나와야 돼요. 이 두 개는 지워지고요.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0을 뺀 결과가 0 돼야 됩니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세제곱,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여기는 36, 마이너스 36을 반으로 하면 마이너스 18이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 x에 3을 집어넣으면 바로 얻어질 것 같은데요.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은 0을 만족하죠. 따라서 x는 3이 되어야 합니다. 3은 주어진 x값에 집어넣어도 손색이 없죠. 따라서 답은 2번으로 채택이 됩니다. 또 실수 x, y에 대하여 작지 않은 수를 max, 크지 않은 수를 min 이렇게 미니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이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를 찾아서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라고 했을 때 각각의 x좌표와 y좌표를 곱하고 그들끼리 더하는 문제입니다. 자, max하고 미니멈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지만요. 이는 좀 x하고 y 중에서 클 때와 작을 때를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x가 더 작을 때가 있죠. 이 경우하고 두 번째 x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크거나 같은 경우요.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면 출제자가 정의된 이 함수는 지워지죠. 기록을 한번 해보죠. 좌변은 그대로 갑니다. x-y-2는 작은 것을 택하는 거다 보니까 2x로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아래 부분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나와요. 자, 그때 큰 것은 y 값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y 플러스 16으로 계산해달라. 요런 얘기입니다. 요 연립방정식을 풀고 x하고 y 중에서 요 x하고 y 중에서 x가 작고 y가 큰 그러한 x, y만 채택시켜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일단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써볼게요. x-y-2는 그대로 갈 거예요. 이쪽은 2y가 될 거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 이건 x 플러스 16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죠. 자, 일단 이 식은 y 들어갈 자리에 y를 우변으로 넘겼습니다. y는 x, 2x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얻어지게 되고 자, 여기 y 들어갈 자리에 대입을 해서 x로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는 그대로 가고 y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것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16을 더하면 플러스 14죠. 자, 요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x의 제곱에 이것도 전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자, 요쪽 전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x 나오죠? 마이너스 14 이렇게 얻어지는군요. 자, 우변은 0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하면 3x의 제곱에 7x 나오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생겼어요. 3 곱하기 1, 10 곱하기 1, 자,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 그리고 x는 1이 얻어지는군요. 자, x가 1인 상황 먼저 봅시다.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10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분의 10에서 2를 빼다 보니까 3분의 4 나오네요. 이렇게 얻어져요. 요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9분의 마이너스 40 얻어지겠죠? 따라서 뭐 알파 1, 베타 1의 값은 9분의 마이너스 4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x값만 남기고 y를 넘기면 3y 플러스 2죠. 얘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3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x 대신에 3y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3y 플러스 2의 y 플러스 y 제곱이 3y 플러스 2에다가 16도 하니까 3y 플러스 18 이렇게 표현되고 자 9y의 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4 3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보이고 마이너스 2y 그리고 y 제곱 그리고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8 이것이 0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10에서 3 빼면 7y 제곱 돼요. 그리고 12에서 5를 빼면 플러스 7y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그런 y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2, 1, 마이너스 1로 가면 돼요. 따라서 y 값은 1이 나오거나 y는 마이너스 2가 얻어집니다. 자, y가 1인 상황이요. 자, y 대신 1 집어넣으면 x는 5입니다. 그 상황에서 x하고 y 중에서 x가 큰 걸 채택하는 거니까 이건 참이죠. 자, y가 마이너스 2라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네요. x는.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x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알파 2, 베타 2를 얻게 되는데 그 값은 5예요.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는 거죠.
더하게 되면 9분의 마이너스 40 플러스 45. 그래서 9분의 5를 답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변 AB와 AC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AD에서 만나는데 AD 여기 있죠? AC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BC 여기고 AB 여기를 말하죠. 자, 순서대로 4개의 연속된 짝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럴 때 원 5와 원 2의 넓이의 합을 묻고 있어요. 즉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자, 연속된 4개의 짝수라고 했으니까 뭐 한쪽을 여기를 뭐 A라고 잡아봅시다. 자, 두 번째는 AC예요. 여기가 그러면 A 플러스 2로 잡으면 되겠죠. 2씩 증가될 테니까. 자, 여기를 A 플러스 4로 잡을게요. 여기를 A 플러스 6으로 잡아봅시다. 자, 또한 이쪽을 B로 설정할게요. 그럼 일단 여기 수직이거든요. 얘가 수직이 되는 이유는 얘가 지름이에요. 지름이다 보니까 원의 성질에 의해서 원주각은 수직을 만족합니다. 자, 그럼 이쪽에 있는 부분을 피타고라스 쓸 수 있어요. 여기. 즉, AB의 제곱의 값에서 BD의 제곱의 값을 뺀 것은 A의 제곱. 요거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요 길이의 제곱 빼기 요 길이의 제곱. 이것이 요 길이의 제곱 빼기 이 길이의 제곱으로 같아야 돼요. 물론 높이의 제곱으로 같겠죠. 뭐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식을 한번 써보죠.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뺐어요.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 에서 A 플러스 4에서 B를 뺀 것 전체 제곱, 그러니까 A 플러스 4라는 길이에서 B를 뺀 것 전체를 제곱한 거랑 같아야 됩니다. 자, 전개를 해봅시다. 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B제곱 36 마이너스 B제곱이 좌변이고요. 자, 우변은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나와요. 자, 여기는 괄호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계산하면 이쪽은 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나오죠. 그리고 B제곱도 나와요. 플러스 값으로.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2배의 마이너스 값으로 B의 A 플러스 4 이렇게 얻어지죠. 이건 여전히 괄호 안쪽에 있는 값들입니다. 자, 그러면 B제곱은 지워집니다. 좌변과 우변이 지금 같은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B제곱과 여기 잘 보시면 마이너스 B제곱은 지워져요. 여기 A제곱 지워지고 A제곱 지워지겠죠. 그리고 좌변에 남아있는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이 남아있고요. 우변은 4A 남아있고 플러스 4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값으로 2배의 B의 A 플러스 4가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여기는 뭐 B와 곱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대로 가고요. 여기 마이너스 4A가 넘어가면 플러스 4A가 되어서 A의 제곱 플러스 16A로 바뀌겠군요. 숫자는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돼서 48이 얻어집니다. 그게 2B에 A 플러스 4를 만족하는데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4 곱하기 12로 인수분해가 잘 돼요. 그래서 좌변의 모습은 A 플러스 4와 A 플러스 12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이것은 A 플러스 4를 지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유는 A 플러스 4는 0 될 수 없어요. 자, 이게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워져서 A 플러스 12는 1이 되어야, 2B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 얘기는 A 들어갈 자리에 2B-12를 쓸 수 있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다. B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각형 다시 그려보고요. 직각입니다. 여기는 A라고 했지만 A의 값이 2B-12, 여기는 B라고 했고요.
자, 이쪽에서 6을 더해야 됩니다. 여기서 6을 더하면 2b-6이잖아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b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b의 제곱 플러스 2b-12 전체 제곱. 이것이 2b-6의 제곱을 만족할 거고, 자, 여기서 2를 좀 뺄게요. 그러면 4로 나갈 거예요. b-6 제곱. 이것도 2를 빼면 4로 나갈 거고요. b-3의 제곱. 이렇게 표현 되겠죠? 전개 b의 제곱 플러스 4에 b의 제곱에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이 될 거고요. 이쪽은 4에 b의 제곱에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이렇게 표현되네요. 4b 제곱, 4b 제곱 지워지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b의 제곱 남아있고 마이너스 48이 일단 보여요. 이렇게 하면 64, 24 마이너스 값 넘어가면 플러스 24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b가 돼요. b 처리 다 됐어요. 자, 4 곱하기 36 남아있습니다. 좌변에 4 곱하기 36 남아있고 우변에 9 곱하기 4가 빠질 거예요. 4 곱하기 9를 이렇게 뺄 겁니다. 그럼 4 곱하기 36에서 9를 뺀 식이 나오죠. 즉 4 곱하기 27로 우변의 모습이 좌변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돼요. 자, 여기는 2 곱하기 3 곱하기 9다 보니까 6 곱하기 18로 잡으면 인수분해 잘 되죠. 그 얘기는 b의 값은 6이 되거나 18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a의 경우가 2b-12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2b의 값은 12보다 커야 하며 b의 값은 6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b를 6으로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b는 18로 결정이 돼요. 자, b가 18이라는 얘기는 그때 a의 값 살펴보시는 겁니다. b가 18, 36, 마이너스 12여서 a는 24로 결정이 됩니다. 자, a가 24예요. 주어진 식을 잘 보시면 여기가 24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a 플러스 2였죠. 그럼 여기 26이다 보니까 이 반지름 13으로 잡아야 돼요. 반지름 구했습니다. 여기는 a 플러스 6이었죠. 그럼 여기는 30이 돼야 되고 이쪽의 반지름은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두 원의 넓이의 합이다 보니까 파이 곱하기 15의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13의 제곱이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15의 제곱 225인가요? 13의 제곱 169가 되겠죠. 여기서 파이를 붙이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거나 수직인 직선에 접하는 4개의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원 A하고 B의 지름의 길이의 합은 32를 만족하고요. 두 원 A와 D의 넓이의 차는 96파이를 만족합니다. 원 B의 반지름의 길이를 묻고 있어요. 이쪽에 원의 반지름은 스몰 a라고 잡아볼게요. 여기가 스몰 a가 되겠죠? 여기도 뭐 a입니다. 여기를 b라고 잡을 수 있고요. 여기도 c라고 잡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여기를 d라고 잡을 수 있겠죠. 각각의 원의 반지름을 스몰 작은 문자를 써서 표현해 볼게요. 자, 두 원의 지름의 길이의 합이 32다라는 얘기는 이 a 플러스 2b가 32가 됩니다. 그 얘기는 a 플러스 b는 16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고요. AD 넓이의 차가 96파이라고 했습니다. A는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a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파이 a의 제곱에 D는 파이 D의 제곱 계산된 결과는 96파이를 만족한다.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은 96이 되어야 하며 합차 공식에 의해서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의 값이 96을 만족하도록 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A의 길이는, 요 반지름의 길이는 B하고 C를 더한 거예요. 여기 2B와 2C의 지름의 합이 곧 2A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A하고 A의 값은 B 플러스 C를 만족한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고, C하고 D도 마찬가지입니다. B의 값은 C 플러스 D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게 이용되어야 할 식입니다. 이때 여기서 D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D는 B 빼기 C로 표현되어서, 자,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것과 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요 식은 A 빼기 D예요. 여기서 이거 빼면 B 소거되고 EC로 바뀌겠네요. 자, 두 개를 더합시다. 두 개를 더하면 C가 소거가 되고 2B가 되겠죠. 자, 이것이 96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BC의 값은 4로 나누면 24겠습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지금은 BC가 24인 것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가 16인 것도 이용해야 합니다. 자, C를 한번 소거해 봅시다. 지금 B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C를 소거해 볼게요. 여기서 C 들어갈 자리에 A 빼기 B를 집어넣어요. 자, A 빼기 B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요 식은 B 곱하기 A 빼기 B의 결과가 24를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A, 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24를 만족할 겁니다. 자, 이때 A 빼기 B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잘 보시면 B 들어갈 자리에 A 들어갈 자리에 16 빼기 B로 표현할 수 있죠. 지금 B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16 빼기 A.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네요. 애초에 여기 A 들어갈 자리에 대입을 합시다. B에다가 16 빼기 B에서 B를 한번 더 뺀 겁니다. 이게 24예요. B에 16 마이너스 2B가 24가 되도록 B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를 전개합니다.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에 플러스 16B 마이너스 24가 0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2로 약분하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8 돼요.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플러스 12가 되고 인수분해 잘 되죠. 6 곱하기 2가 10이고 마이너스면 됩니다. 따라서 B가 택할 수 있는 값은 2이거나 6입니다. 자, B는 2이거나 6이 되어야 되는데 넓이 합이 31이에요. 여기에 지금 30입니다. A 더하기 B가 36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 합이 32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16이 돼야 되고, 그렇죠. 얘가 2라면 말이 안 되죠. 예. B가 만약에 2라면 자, A가 14가 돼야 되고요. C의 값은 더 작아져요. 그럼 B, C 합이 절대로 여기에 있는 반지름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B는 6으로 잡아야 됩니다. 답은 6이 되어야겠죠. 자, 다시요. B가 만약에 2예요. 여기가. 그럼 요 길이가 지금 14가 돼야겠잖아요. 근데 C의 값은 더 작아지는데 요 B와 C를 더해서 14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는 6이 돼야 됩니다. 즉, 이쪽은 반지름이 6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반지름이 8 돼야 돼요. 여기 자연스럽게 2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B의 값은 2가 아닌 6으로 채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하고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주어져 있습니다. 자, BC 위에 한 점 D에 대하여 9와 21을 만족하는 점 D를 채택하고요. 두 선분 AD와 AD 길이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모든 삼각형 ABC 둘리의 길이의 합을 묻고 있어요. 자, 여기를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잡아봅시다. 여기를 B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높이를 하나 설정해서 여기를 H라고 해봅시다. H는 뭐 이용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BC의 길이가 30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당연히 15를 만족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예요. A의 제곱에서 15의 제곱을 뺍니다.
그것이 b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을 만족하겠죠. 그리고 a, b는 정수가 돼요. 자,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15의 제곱에서 b의 6의 제곱을 뺀 거랑 같아져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하고 a 플러스 b로 분해가 잘 되고 이들은 정수입니다. 15에서 6을 빼면 9가 될 거고요. 그리고 15에서 6을 더하면 21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로 자, 두 정수의 곱이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을 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이런 거죠. a-b하고 a 플러스 b로 분리할 거예요. 자, 가능성 있는 것들을 다 잡아오면 되는데 a-b가 작은 값이지 않습니까? 자, 작게는 1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다 곱하면 189가 되겠죠. 이거 3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63이 되겠죠. 자, 요것이 7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27로 가져가면 되겠죠. 이쪽이 9라면 21이면 되겠죠.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각 A, B가 결정될 텐데, 자, 2A를 한번 구해볼까요? 두 개를 더하면 2A가 되죠. 190됩니다. 더하면 66, 더하면 34, 더하면 30. 자, 그때 A의 값을 계산하면 반으로 나누면 돼요. 85죠? 여기 33이고, 이거는 17, 여기는 15입니다. 자, 문제는 A를 구했어요. 이때 요 길이가 15잖아요. 요 길이가 15인데 요 길이가 15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다른 한 면과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따라서 A가 택하신 값은 85와 33과 17로 결정이 되고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둘레의 길이는 2A 플러스 30이에요. 자, 그래서 A 들어갈 자리에 190, 66, 34를 차례로 대입하면 됩니다. 아니, 85, 33, 17을 차례로 대입하면 되겠죠? 2 곱하기 85에서 30을 더한 값과 2 곱하기 33에서 30을 더한 값, 2 곱하기 17에서 30을 더한 값, 요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합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x제곱 y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9y제곱 마이너스 8xy 더하기 1을 0으로 잡았을 때의 방정식, 그 방정식에 실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것에 6x의 제곱, y의 제곱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차식이고 실수라는 정보를 만났습니다. 실수라는 정보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될 것은 사실 판별식이 되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실수와 관련된 부정방정식이에요. 실수와 관련된 부정방정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수와 관련된 부정방정식은 제곱이 0을 만족하도록 식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곱식으로 식을 변형하는 능력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잘 보시면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일단 얘가 눈여겨봐야 돼요. 요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8xy가 있다는 얘기는 x의 제곱과 9y 제곱 플러스 9y 제곱 마이너스 8xy 중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6xy를 데려가면 돼요. 그럼 두 개만 이용됐고 두 개는 이용 안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걸 써주면 x의 제곱, y의 제곱 마지막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하고요. 남아있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는 완전 제곱식과 여기는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이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는 x-3y 전체를 제곱한 식이 되고 여기는 xy-1 전체를 제곱한 식이 됩니다. 이 두 개의 합이 0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x의 값은 3y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xy는 1로 결정이 됩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자, 이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는 식을 변형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뭐죠? 이게 x 들어갈 자리에 3y를 집어넣으면요. 3y의 제곱은 1 되잖아요. 따라서 y의 제곱의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3분의 1로 결정하면 돼요. 이걸 제곱하면 돼요. 그럼 x의 제곱도 얻어지겠죠. x의 제곱이 9y의 제곱 됩니까? 따라서 9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3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x의 제곱이 3이고 y의 제곱이 3분의 1이다 보니까 두 개를 더하고 6을 곱하는 거야. 문제 없죠.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이요. 전개하면 2 플러스 18. 그래서 20이 답이 돼요. 이렇게 제곱 플러스 제곱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도 접근하셔야 돼요.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x 내림차순을 이용합시다. 자, 제곱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y제곱이 있을 거고 x제곱은 개수가 1이다 보니까 이것을 x제곱의 개수로 볼 수 있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8y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 상수 취급됩니다. 플러스 9y제곱 플러스 1로 표현되겠죠. 자, 이 상황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짝수 판별식을 계산하게 되면 4y제곱 16y제곱 마이너스 a c가 요만큼이에요. 9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의 범위가 나와요.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16y의 제곱에 마이너스 9y의 4제곱 플러스 10y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9y의 4제곱 그리고 플러스 6y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쪽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지우게 되면 9y의 4제곱 마이너스 6y 제곱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가 음수가 됩니다. 0 포함 음수요. 자, 그러나 얘는 완전 제곱식이에요. 3y 제곱의 마이너스 1 전체를 제곱한 식이다 보니까 자, y의 제곱의 값은 3분의 1로 결정될 수밖에 없죠. 자, y의 제곱이 3분의 1이다 라는 상황을 이용하면 그때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를 대입해서 x를 계산하면 같은 결과가 얻어집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제곱제곱의 합이 0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